안녕하십니까. 자, 대방전기통신학원의 박순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승강기능사 실기 작업 공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강기능사 실기 하시는 분들 작업 공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자, 저하고 함께 알아보시고, 그리고 작업 공부 잘 구매하셔가지고 실기 시험장에 들고 와서 그 공부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작업 공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작업 공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승강기능사 실기시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뭐 시중 교재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온라인 강의가 있으면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잘 하시겠지만, 자,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업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원을 오시는 게 좋죠. 자, 1년에 우리 승강기능사 실기시험은 4번 진행됩니다. 4번. 자, 4번 진행되는데, 자, 언제쯤 실기가 진행되느냐? 실기가 1회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월 정도. 자, 보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매년 말, 연말쯤에 아마 내년 시험 일정 공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년 3월 정도의 시험이 있고요. 2회차는 6월, 뭐 3회차는 8월, 4회차는 11월. 뭐 이 정도의 거의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정도, 12월 초나 뭐 빠르면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중순 정도에 공단에서 일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대방전기통신학원은 여기에 맞춰서 실기시험 같은 경우 이제 실기 개강을 진행을 하겠죠. 개강을 하게 되면, 자, 1회차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필기시험 후에 필기시험 합격하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진행이 되지만, 뭐 1회차는 대략적으로 2월, 뭐 2회차 같은 경우는 6월에 시행한다라고 치면은 필기시험 끝나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해서 5월 정도. 3회 같은 경우는 6, 7월 정도, 4회는 뭐 9월, 10월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승강기능사 실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원을 알아보신다라고 하시면, 아, 필기시험 끝나고 바로 개강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승강기능사 실기시험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자, 총 시험 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3시간 30분. 자, 그런데 우리 1과제, 2과제 나눠놨는데 실제로는 뭐 1, 2과제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과제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시험 문제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이어로프 끝부분 처리 작업이다라고 해서 우리 승강기 아마 승강기 문이 투명하게 돼 있으면 거기에 와이어가 매달려서 승강기를 잡고 끌어올리고 당기고 하는 와이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걔보다 좀 더 얇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이어로프 끝부분 처리 작업하고, 자, 두 번째는 승강기 운전의 제어 회로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우리 전기기능사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하실 건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 운전 제어회로 구성 같은 경우 보통 작업을 해보시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작업하고 나시면 전기도 한번 따볼까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승강기를 따고 전기 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전기를 따놓고 승강기 운전 제어회로 구성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기기능사를 따고 들어오시면 좀 쉽고요. 승강기를 따고 전기를 따겠다라고 하면 전기는 승강기에 플러스 알파를 배우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의 특징은, 자, 와이어로프 끝부분 처리 작업 제대로 못하시면 실격이고요. 승강기 운전 제어회로 구성 다 못 만드시거나 오작동이 나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각 과제별로 실격이 있고요. 자, 합격 기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특이한 점은, 자, 얘들이 전부 다 공개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공개 문제.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우리 큐넷이죠, 큐넷. 원서 접수하시는데 큐넷 들어가 보시면 아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개 문제가 총 10문제로 지금 현재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그 10문제 중에서 본인 해당 시험일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10문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 공구를 살펴볼 건데요.
자,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는 우리 공개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는 뭐냐? 이 안에 이런 국화꽃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8개가 좀 이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자,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구. 첫 번째, 벤치가 필요합니다. 벤치. 물론 손아귀에 힘이 좋거나 하시는 분들 뭐 벤치가 없으셔도 될 테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는 벤치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벤치가 필요하고요. 벤치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거 6, 7인치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가지고 계시는 자, 일반적으로 한 10cm 정도만 잴 수 있는 자, 뭐 줄자,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가 하나 필요하고요. 자, 로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 다칠 위험이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갑은 필수입니다. 필수. 당연한 얘기죠. 작업을 하는데 장갑 없이 작업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갑은 필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닐 테이프를 감는다라고 하는데 시험장에 비치가 돼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본인이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검정 비닐 테이프, 우리 절연 테이프라고 하죠. 절연 테이프. 검정 거. 자, 그리고 니퍼나 아니면 다목적 가위가 필요하다. 자, 니퍼나 다목적 가위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자, 이 와이어 로프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실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로프 가운데에 이렇게 심선이 들어가 있어요. 심선. 그래서 이 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로프가 얘를 감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심선은 어떻게 하느냐?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되는데, 자, 자를 때 일반 가위로는 잘 안 잘려요. 그래서 그 심선이 보통 재질이 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잘립니다. 그래서 걔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자, 니퍼나 다목적 가위가 필요한데,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니퍼하고 다목적 가위를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보통 얘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니퍼나 다목적 가위의 끝부분, 날카로운 부분 있죠? 맨 끝부분. 자, 이 부분이 손상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공구를 사용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끝부분을 생각보다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끝부분이 보통 강도가 약해서 좀 부러져 있거나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 끝부분이 날카롭게 잘 살아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러져 있거나 그러면 새 거 하나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와이어 로프 작업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정도만 있으면, 이 정도만 있으면 작업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로프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승강기 운전 제어회로라고 했는데, 제어회로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공개 문제를 보시면 기구 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구들에 우리가 전선으로 어떻게 접속을 다 해주고 작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업은 어떻게 시퀀스 회로도라고 있는데, 이 회로도에 다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의 결선을 보고 우리가 연결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구 배치, 여기 있는 회로도, 자, 두 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구는 실제 기구를 주니까 배치를 해놓고 이 회로도를 보고 여기에서 선 연결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업 공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드라이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드라이버는 일반적으로 뭐 안경 쪼거나 장난감 뭐 건전지 푸는 그런 조그만 드라이버 말고요. 조금 큰 거. 집에 보통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드라이버 큰 거. 대신에 10자 드라이버도 있고 1자 드라이버도 있는데, 자, 둘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자, 대신에 드라이버 필요하고, 자, 드라이버 대신에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동 드릴 혹시 집에 있으시면 전동 드릴 사용하셔도 돼요. 대신에 전동 드릴은 사용을 하시려면 사용법을 정확히 익히신 후에 사용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 못해서 나사가 마모된다거나 아니면 뭐 안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드릴 사용법을 모르시면 반드시 정확히 숙지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동 드라이버라고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어떻게 해요? 드라이버지만 충전시켜서 쓰는 전동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은 어떻게 드라이버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쓰면은 조금은 더 편하게 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대신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강기 제어 회로를 꾸민다라고 하면 드라이버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드라이버 하나면. 자,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큰 거 플러스 마이너스 겸용이거나 아니면 각각 있더라도 드라이버는 있어야 된다. 필수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하는 애입니다. 와이어 스트리퍼. 자,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하면 우리 전선이 있으면 피복 벗겨내는 애예요. 아까 우리 전선을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피복을 벗기셔야 되는데, 자, 와이어 스트리퍼가 있어야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 현장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리퍼보다 벤치나 니퍼 같은 걸로 전선 벗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무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두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전선을 벗기는데 전선을 하나, 두 개 벗기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서 많이 벗겨봤자 뭐 한 5개, 10개 벗기면 끝나죠.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작업하는데 계속 벗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하시는 분들도 와이어 스트리퍼 사용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요. 와이어 스트리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날 중간에 보면 아마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을 거예요. 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구멍이 쭉쭉쭉쭉 뚫려 있을 건데 작은 구멍부터 큰 구멍까지 있을 겁니다. 자, 그 안에 구멍이 우리 사용하는 전선이 1.5 스퀘어와 2.5 스퀘어 전선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걔네를 벗길 수 있는 미리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두께의 전선을 벗길 수 있는 미리수는 보통 1.3mm, 1.6mm, 2.0mm 이 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 1.6, 2.0 미리수로, 자, 그 정도 미리수를 벗길 수 있는 와이어 스트리퍼면 충분하고요. 자, 또 하나, 와이어 스트리퍼는 우리 자동으로 이렇게 잡으면 탈칵 벗겨지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 애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자, 편하게 쓰시려면 그런 애 쓰셔도 되는데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 스트리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서 벗겨내는 애들. 자, 그런 스트리퍼 그냥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쓸데없이 자동 탈피기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압착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승강기 제어회로는 주회로가 터미널 압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Y자형으로 생겨 있는 포크처럼 생겨 있는 애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자가 있으면 이 단자 사이에 이렇게 포크처럼 들어가서 물리는 애, 선이 직접 안 들어가고, 자,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착기가 필요한데, 자, 압착기는 2.5 스퀘어짜리를 누를 수 있는 압착기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압착기를 사용을 많이 안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구 비용을 절감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로프 할 때 벤치 쓴다고 했죠. 벤치 6mm, 7mm 뭐 그 정도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니퍼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니퍼로 압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나 니퍼 같은 걸로 압착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얘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압착기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필요가 없게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벨 테스터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멀티 테스터기, 도통이 가능한 거.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갖다 댔을 때 삐 소리가 나면서 소리 나는 걸 우리 벨 테스터기라고 합니다. 이런 테스터기가 필요합니다. 회로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기껏 뭐예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하면 말짱 꽝이죠. 그래서 테스터기 가지고 여러분들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기타 부품이라고 할 수 없죠. 볼펜 같은 게 하나 필요하고요. 우리 아까 회로도에 번호 같은 거 막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볼펜 필요하고, 자, 형광펜은 우리 작업을 다 하고 테스터기로 점검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확인 작업을 위해서 형광펜 하나 정도 있는 게 좋고요. 자, 네임펜. 자, 네임펜이라고 하는 거는 마스킹 테이프하고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까 자, 이런 기구 배치를 했는데, 자, 이 기구들에는 전부 다 이름들이 안 써져 있습니다.
기구를 실제로 줄 때 여러분들한테 작동시킬 수 있는 기구를 주는 게 아니라 소켓, 우리 베이스라고 하는 소켓을 줍니다. 그래서 소켓에는 이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EOCR, MC1, MC2가 다 같은 소켓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쭉 붙여놓고 누구다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마스킹 테이프와 네임펜, 사인펜 쓰셔도 돼요. 사인펜 쓰셔도 되고 볼펜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두꺼운 거. 그래서 네임펜을 추천드리죠. 그래서 이런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강기 경영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공구가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시험장 가실 때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승강기 경영사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알려주는 데에서 좀만 배우신다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전부 다 습득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시험 합격했다라고 생각 드시면 학원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 실기 개강 일정 다 알려드리고 아니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 대방전기통신학원 치면 나옵니다. 자, 거기 들어가시면 공지사항 같은데 개강 일정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등록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공부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궁금한 점 다 풀리셨나요? 풀리셨으면 공부 마구잡이로 사지 말고 어떻게 학원 오셔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 듣고 가지신 거 확인하고 없는 것만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 투자 많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승강기 경영사 실기 작업 공부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